노르망디가 시작되는 곳에 위치한 지베르니는 모네가 43세가 되던 해에 살기 시작한 작은 마을입니다. 인상파의 타이틀이 생겨난 계기가 된 일출, 인상이란 그림으로 유명한 모네는 그림만큼 아름다운 정원, 또 자연처럼 아름다운 그림을 지베르니에서 남겼습니다. (9월의) 지베르니는 어느 때보다 청량하고 선명하며 뚜렷한 색감으로 가득합니다. 짙은 풀냄새와 함께 바람소리, 바스락거리는 걸음소리를 들으며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그림을 구상했을 모네를 상상해 봅니다. 계절마다, 시간마다, 또 날씨에 따라 한순간도 같지 않은 꽃잎의 색깔, 물결의 색깔을 보고 또 보며 이것을 어떻게 캔버스로 옮길까 고민하였겠지요. 그가 살았던 시대의 예술가들에게 큰 매력을 안겨주었던 일본풍의 대표적인 수집품이었던 우키요에 만큼이나 일본식 정원과 다리는 가장 가까이에 그대로 재현해 놓고 싶을 만큼 모네를 매혹시켰나 봅니다. 대여섯 명의 정원사와 함께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정원을 꾸몄던 모네는 수련을 특히 아꼈다고 합니다. 나룻배를 타고 들어가 연꽃잎을 닿게 한 후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고 하니까요. 한동안 연못 주위를 거닐다 보니 어디를 보아도 프레임에 잡히는 곳은 모두 그림입니다. 그는 건초더미, 호황대성당, 수련연작 등을 그리며 하나의 대상이 시간, 날씨, 계절 등으로 인해 변하는 모습을 빛에 초점을 두어 그려나갔습니다. 특히 다른 연작에 비해 많이 그렸던 수련은 1890년대에서 1920년대 중반까지 300여 점을 그립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 꽃에 두었던 관심이 서서히 물로 옮겨져 말년에는 거대한 캔버스에 추상화를 버금게 하는 대형 연못의 수련이 일렁이게 만들었지요. 이제 그가 살았던 집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정원과 더불어 분홍색의 큰 집은 그의 성공을 말해줍니다. 그의 작업실은 자신의 그림과 선물로 받은 그림들로 온 벽을 가득 채웁니다. 큰 창은 강하지도 옅지도 않은 적당한 햇살을 작업실에 오랫동안 채우며 그의 아름다운 그림들이 만들어지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면 모네의 방이 나옵니다. 그가 임종을 맞이했던 침대입니다. 방에서 내려다 보이는 정원은 마치 붓터치가 살아 움직이는 모네의 그림 같습니다. 주인 없는 거장의 방에서 그의 시선으로 바깥을 보고 있자니 미안하기도 하지만 참 영광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두 번째 부인이었던 알리스 오슈데 부인의 방입니다. 벽에는 우키요에가 가득합니다. 파격적인 구도와 색감, 풍속화가 가진 자유로운 주제 선정과 가볍고 단순한 표현 방식 등은 두꺼운 유화물감에 갇혀있던 많은 유럽의 화가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요. 오랫동안 곁에서 그림에 몰두했던 오슈데 부인의 딸 블랑슈 오슈데의 방입니다. 모네처럼 건초 더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식당입니다. 역시 컬러를 사랑하는 화가답게 각 공간이 색으로 가득합니다. 친구들의 방문도 잦았던 만큼 큰 식탁은 아주 유용했을 것 같네요. 주방도 대식구를 거두기에 적당하게 넓습니다. 모네의 집을 나서면 작업실로 이용되었던 천장이 높은 기념품 샵이 등장합니다. 이곳에서 대작들을 완성해 나갔지요. 시력을 내어줄 정도로 평생 빛과 그림에 심취했던 여든의 노인은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대형 작업에 도전을 합니다. 그에게 나이가 주는 한계는 의미가 없었나 봅니다. 백내장으로 거의 시력을 잃었지만 자신의 오래된 팔레트의 익숙한 물감의 위치를 떠올리며 남은 기력을 모아 열정적으로 휘갈긴 그의 붓자국은 아흔을 바라보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꽃으로 단장한 지베르니 산책길의 양산 가게에서는 오늘도 비눗방울이 쏟아져 나옵니다.